네, 안녕하세요. 김용환입니다. 네, 일단 오늘 할 수업은 10강이고요. 행성의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서 배운 것들은 뭐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그런 내용,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행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거기에서 뭐 하나하나 다 뭐 하나하나씩 뭔가 꺼내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연결되는 그런 느낌은 없긴 한데 그래도 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만류인력의 법칙과 중력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행성에 관련된 그런 에너지와 우주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자, 일단 케플러 법칙이라는 것은 이 행성의 운동에 관해서 그 관측된 현상을 이제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류인력 법칙이 발견되기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단한 법칙이죠. 이렇게 관측된 것만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온 거니까. 네. 그래서 케플러 제1법칙이라는 것은 이제 타원 궤도 법칙인데 이거는 이제 그 어떤 그 태양과 같은 항성을 초점이라고 할 때, 지구와 같은 행성이 이제 그 초점에 대해서 타원 궤도로 돈다.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 초점이 뭘 말하는 거냐면은 어떤 타원은 모양에 따라서 초점이 정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타원의 초점은 두 개가 있는데 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를 긴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를 짧은 반지름 그리고 여기를 초점 거리라고 해요. 근데 타원의 정의가 뭐냐면은 어 이렇게 두 초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그런 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기 두 개의 합과 어 이 두 개, 이 두 개 거리의 합이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가 긴 반지름의 거리랑 같아요. 한번 보시면은 어, 얘와 얘의 평균이 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 두 거리의 합이 이제 긴 반지름이 되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여기와 여기는 길이가 같으니까 얘는 긴 반지름이랑 길이가 같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한 초점에 태양이 있고 그리고 어떠한 행성은 이렇게 그 초점에 대해서 초점이 있는 태양에 대해서 타원 궤도를 돈다라는 법칙이 바로 타원 궤도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초점에 태양이 있고요. 거기서 행성이 돈다 했을 때, 이, 이, 이렇게 그긴 반지름이 있는 그 축을 이제 장축이라고 하고, 얘를 단축이라고 하거든요. 단축이고, 얘가 장축이에요. 그래서 그 장축의 끝에 있는 것 중에 이 태양이 가까운 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멀리 있는 점을 원일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행성 같은 경우에는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고요. 원일점에선 느리게 운동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 제1법칙이고요. 케플러 제2법칙이라는 것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보시면은 행성이 여기서는 빠르고 여기서는 느리잖아요.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이 태양에 대해서 행성이 쓸고 지나간 면적이 같다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그래서 만약에 같은 시간 동안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고 행성이 여기에서 똑같은 행성이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을 했다면 이 면적과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인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이 내용은 좀 심화 강의를 먼저 만들었었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끌어당기는 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여기가 이제 이 방향이 이제 R 방향이죠. 그래서 돌림 힘, 지금 0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힘이 지금 이 R 벡터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에 힘이 없잖아요. 여기서 힘은 이 만유인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림 힘이 0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어, F 곱하기 델타 T는 충격량이 되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MV의 변화량이 되겠고요. 음, 보시면은 똑같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어, 대응되는 그런 식을 쓸 수가 있거든요. 돌림 힘이 어떤 시간 동안 작용을 하면은 각운동량이라는 게 변화하는데 그 각운동량은 그 회전 운동에 대한 질량, 뭐 관성인 mr 제곱 관성 모멘트라는 거 곱하기 각속도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관성 모멘트는 mr 제곱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r은 여기서 이 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정리를 하면은 mrv라는 이러한 값의 변화량이 일정한 그 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mrv가 0이 아니라 일정 하겠죠? 근데 m은 상수니까 r 곱하기 v가 일정한 거예요. 자, 다시 여기를 보시면은 만약에 행성이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 v가 이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떤 미소 시간 동안 면적이 이만큼 변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면적은 얼마가 될까요? 삼각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2분의 1 r 곱하기 v 델타 t, v 곱하기 델타 t가 바로 그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현하다시피 이제 면적은 2분의 1 r v 델타 t인데 그래서 t를 여기로 넘겨주면은 단위 시간당 면적의 변화량은 2분의 rv가 되는데 아까 여기서 살펴봤듯이 rv는 일정하죠. 왜냐하면 돌림힘이 0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넓이의 변화량도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케플러 제2법칙이고요. 자, 그 다음 케플러 제3법칙은 조화의 법칙이라고도 부르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 t는 주기고 a는 이제 그 타원 궤도의 어, 원궤도의 반지름이거든요. 근데 이게 일단 타원 궤도에서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한다가 바로 이제 조화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케플러 법칙이 만유인력 법칙보다 먼저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케플러 제3법칙으로부터 만유인력이 법칙이 유도가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t제곱을 어떤 상수 k에 대해서 kr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원궤도를 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구심력만 작용을 할 텐데 그 구심력은 mr 오메가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그 힘을 보시면은 mr 오메가 제곱이어야지 원궤도를 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메가는 t분의 2파이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 이렇게 t제곱을 따로 두면은 t제곱은 아까 kr 세제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해보면은 얘가 따로 상수로 취급이 되고 r제곱분의 m이 바로 이 힘이겠죠. 근데 이 힘은 똑같이 태양이 지구로부터 받는 힘도 비슷한 형태로 어떠한 상수가 있고 뭐 2파이 제곱 들어가고 r제곱분의 그 태양의 질량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제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이 힘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고 얘가 이렇게 끌어당기죠. 그 힘은 같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어떤 힘이라는 게 라지 m에도 비례를 하고 그냥 m에도 비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입장에서 이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이, 이 상수가 바로 라지 m을 포함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 여기에 있는 상수는 여기 있는 상수는 뭐 스몰 m에 비례를 하겠죠. 그래서 얘를
GM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익숙한 식이 나옵니다. 얘를 GM이라고 해보면은 바로 힘이라는 것이 G R제곱분의 GMM이다. 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뉴턴은 이게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유인력 법칙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두 물질 사이 인력은 거리가 R이고 질량이 라지 M 스몰 M일 때 인력은 바로 R제곱분의 GMM이다. 그래서 이 상수는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는 식이죠. 모든 만물에 적용이 되는 상수죠.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는 이 만유인력 법칙이 이제 일반화된 그런 식이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조화의 법칙이 유도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근데 이렇게 유도가 된 게 맞죠. 네. 추론은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고요. 이제 이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한번 좀 한번 네, 검증을 해보죠. 자,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지구의 중력은 mg고요. 위치 에너지는 mgh죠. 네, 그게 맞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력은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서 h 높이에 있는 물체가 R 플러스 H 제곱분의 GMM이라는 힘을 받죠. 근데 여기서 이 H는 이 반지름에 대해서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이제 중력 가속도 G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력은 mg가 되죠. 근데 이거는 h가 r에 비해서 매우 작을 때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표면 근처에서만 성립을 하는 식이 되죠. 네, 그거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력은 지구 표면에서는 맞는 말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에너지를 증명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검증을 해보기 위해서는 좀 위치 에너지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지금 얘 보존력이 한 1의 마이너스 부호를 붙인 게 바로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자면은 보존력에 의해서 저장된 그런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시면은 이 선을 지금 지구에서 이 선을 이제 포텐셜 에너지를 0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끌어오면은 이제 변이 방향은 이 방향인데 중력은 이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에 2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정의에 따르면은 그 이제 위치 에너지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에너지가 저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이 됐으니까 위치 에너지는 양수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치에 의해서 이제 에너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죠. 보존력이 가진 특성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위치 에너지를 다시 이 정의를 한번 엄밀히 살펴봤는데 그, 그 정의를 이용해서 이제 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가지게 되는 그런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보통은 이제 거리가 무한대인 점을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만약에 지구를 둔다면은 살짝만 당기면은 이제 약 끌려오겠죠. 그러니까 보존력이 일을 하는 거죠. 보존력이 일을 하면은 저장된 에너지를 소비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는 음수가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의 속도를 0이라고 했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는 양수가 되겠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끌려왔다면 계속 속도가 있겠죠. 여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위치 에너지 그래서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반지름은 라지 R이고요. 거기서의 그
위치 에너지를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이게 R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그 만유인력도 더 변하잖아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을 써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R이 라지 R이고, 그러면은 일단 라지 R은 이 방향으로 증가를 하죠. R이라는 변수는.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은 만유인력은 이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은 이제 적분을 어, 무한대에서부터 R까지 가져올 때 그 만유인력과 그 만유인력과 미소 거리를 곱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적분을 할 때 이 F의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R제곱분의 GMM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보존력의 한 1이고요.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뭐를 붙여야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 적분 결과는 적분 안 배우셨다면 조금 외우시는 게 아마 좋지 싶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네, 아까 예측했다시피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R에 대해서 지금 뭐 그냥 이건 절대값만 나타낸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적분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물리에서 적분은 이렇게 그 어, R과 뭐라 해야 되지? 여기서 dr과 f를 적분을 한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r을 가로축으로 그리고 f를 세로축으로 그려서 그 R의 면적을 구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위치 에너지가 mgh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네, 보시면은 지구 반지름이 R이고요. 그리고 물체를 이 땅바닥에서 H만큼 끌어올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 위치 에너지죠. 나중 위치 에너지는 그 마이너스 아까 구했다시피 마이너스 R 플러스 H분의 GMM이 될 거고요. 처음 위치 에너지는 R분의 마이너스 GMM이 될 거예요.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결국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H가 R에 대해서 매우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R제곱분의 GMM H가 바로 그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이 되겠죠. 근데 얘는 이제 아까 G라고 했잖아요. 중력가속도. 그러니까 지표면 근처에서는 이 MGH라는 식이 맞는 말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리에 따른 위치 에너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물체가 이 거리 R에 따라서 그 위치 에너지 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네, 이렇게 어, 이 지구 안쪽에 있는 물체도 한번 따져볼 거예요. 어떻게 될지.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R이 무한대일 때 위치 에너지가 0이라고 가정을 했고요. 어, 일단 먼저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지구가 있다라고 치면은 이 안쪽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중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기 있는 질량에 의해서는 이렇게 힘을 받겠고 여기 있는 질량에 의해서는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리고 안쪽 질량도 뭐 어, 이렇게 당길 거고요. 근데 얘를 대체 어떻게 계산을 할까? 음, 적분을 해야겠죠? 근데 이 적분 과정은 3차원이라서 아마 대학교에서 배우지 싶은데 일단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구각 정리를 만족을 해요. 이 구각 정리가 뭐냐면은 행성 내부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이제 반지름 안쪽만 고려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어떤 물체가 여기 있고 반지름을 이렇게 끄었을 때 그 반지름을 원으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질량만 이제 고려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력이. 바깥쪽 질량은
여기 있는 질량과 여기 있는 질량, 그리고 뭐 여기 있는 질량이 다 상쇄가 될 거예요. 뭐,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고요. 여기 안쪽에 있는 질량이 이 가운데 중심점에 모여 있다, 이 질점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네, 뭐 궁금하시면 뭐 증명 과정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먼저 그 만유 인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물체 밖에 있을 때에는 만유 인력은 R제곱분의 GMM이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2차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를 그리거든요. 근데 이 안쪽 같은 경우에는 힘이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은 안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안쪽에 있는 질량만 고려하면 된다고 했죠. 그 안쪽에 있는 질량을 라지 M 다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식이 똑같이 만족을 하겠죠. 근데 이 안쪽에 있는 질량을 그 제가 반지름 R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이제 밀도가 일정하다고 하면은 그 M-는 R 세제곱분의 R 세제곱에 비례를 하겠죠. 네, 부피에 비례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 질량, 원래 전체 질량 M에다가 R 세제곱분의 R 세제곱. 네,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그 안쪽 내부 질량 M-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은 결국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얘는 전부 다 상수고 R에 대해서 1차식이죠. 그래서 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을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이렇게. 바로 용수철의 그 힘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또 용수철이랑 비슷하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지구에다가 만약에 터널을 뚫어 놓고 거기에서 물체를 놓잖아요. 걔는 그러면 용수철처럼 이제 단진자 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주기를 한번 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뭐 주기를 구해서 뭐 나중에 일과계 정석 Q&A에다가 그 답을 적어 주시면 뭐 나중에 소정의 선물을 드릴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은 뭐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주기를 구하려면 저번에 제가 단진자 운동 할 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복원력에 대해서 어떤 비례상수와 변이를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비례상수를 m 오메가 제곱으로 치환을 해서 오메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주기를 구하면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힌트를 드렸고요.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작년 시험 문제에도 나왔어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위치 에너지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아까 여기 거리가 무한대인 점을 위치 에너지를 0으로 잡았으니까 여기는 계속 만류인력에 의해서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니까 모든 점에서 그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죠. 그래서 그래프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 물체 행성 밖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R분의 GMM이 그 어, 위치 에너지가 되죠. 근데 이 행성 안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힘을 아까 쌓는다고 했죠. 그래서 어, 여기 전체의 넓이를 구해보시면 R 곱하기 어, R 제곱분의 GMM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은 전체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R분의 GM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반지름 밖과 라지알 밖 해석은 R분의 GMM까지 위치 에너지를 형성을 하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 2분의 3배만큼 아까 요 차이가 이제 아까 그 삼각형의 넓이인 2분의 1 곱하기 R분의 GMM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딱 반지름 표면에 있을 때의 위치 에너지보다 안쪽이 2분의 3배가 된다는 거죠. 절대값이.
그렇고요. 자, 이제 탈출 속도나 우주 속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우주 속도는 제1 우주 속도와 제2 우주 속도가 있는데, 아마 제3 우주 속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물투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다루고요. 일단 제1 우주 속도는 어떤 행성이 있고, 뭐, 행성이 아니고 태양일 수도 있고요. 일단 태양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태양이 있고 어떤 지구가 있을 때 그 지구가 등속 원운동을 하는 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구해볼 거예요. 만약에 이, 이 점에서의 속도가 느리다고 하면은 뭐 이런 느낌으로 돌겠죠. 빠르면은 이렇게 돌 거고요. 더 빠르다면 뭐 이렇게 돌겠죠. 많이 빠르면은 이렇게 물체를 항성을 탈출해 버리고요. 그래서 한번 이 등속 원운동을 할 때의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등속 원운동을 할 때는 구심력밖에 없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 구심력은 이제 R분의 mv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바로 만류 인력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V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M을 날려주고 R도 날려주면은 V는 이렇게 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제1 우주 속도예요. 루트 R분의 GM. 그래서 저 작년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서 이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어떤 뭐 로켓 추진체에 의해서 얘가 속도가 빨라졌대요. 그래서 뭐 EV인가 그런 속도가 됐는데 그때 이 원일점에서의 반지름을 구하고 거기서의 위치 에너지도 구하여라. 그 다음에 그 원일점에서 또 로켓이 추진을 해서 등속 원운동을 하려면은 얼마나 역학적 에너지가 더 증가돼야 되는가 그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면접 문제에서도 나왔대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제2우주 속도. 제2우주 속도는 이제 탈출 속도라고도 부르는데 얘는 아까 속도가 빠르면은 행성을 탈출해 버린다고 했죠. 그래서 그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등속 원운동 속도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탈출 속도는 기준이 이제 표면을 말하는 건데 이 표면에서 그 어떤 부위로 쐈을 때 어, 탈출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어, 탈출을 하는 그 경계 속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 탈출이라는 거는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하자면 거리가 무한대인 지점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을 말하는데요. 자, 한번 구해봅시다. 무한대인 점을 위치 에너지를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이 위치와 속도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정해지거든요. 보시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로 표현이 되는데 어, 행성으로부터의 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그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어, 이제 이 R과 V에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R이 무한대인 지점 같은 경우에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리고 어, 운동 에너지도 굉장히 작은 상태일 거예요. 네,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보다 여기서 위치 에너지가 크니까 운동 에너지는 더 작겠죠. 근데 일단 뭐 양수일 거예요. 그 다음에 R이 그 겉표면일 때, 이제 R이 라지 R일 때의 상황에서는 이제 위치 에너지가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고요. 그리고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가 될 겁니다. 여기서의 속도는 여기서보다 더 빠르겠죠. 근데 보시면은 어, 이 R이 무한대인 지점에 도달을 하려면은 일단 운동 에너지가 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0 이상이어야지 이 물체가 탈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의 속도를 구하면 그게 바로 탈출 속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어, 역학적 에너지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0일 때의 그 속도를 구해볼게요. 표면에서의 속도. 그러면은 얘를 넘겨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날리고 얘를 올리고 해서 루트를 씌우면은 V는
루트 R분의 2gm이 됩니다. 얘가 바로 탈출 속도입니다. 자, 그럼 차이를 보시면은 제1 우주 속도에 비해서 탈출 속도가 루트 2배죠. 네, 굉장히 신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또 뭐 신기한 사실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탈출 속도가 V는 루트 R분의 2g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빛조차도 탈출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도의 최대값은 빛이잖아요. 빛보다 빠른 물체는 없으니까. 그거보다 만약에 이 수치가 더 크다면은 어, 어, 물체를 이제 빛도 탈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거기서의 반지름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이렇게 제곱을 해줘서 넘겨주면은 그때의 반지름은 C제곱분의 어, 2g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제곱이니까 굉장히 작은 값이겠죠, 얘가. 어떤 행성의 질량에 따라서 이 R이 정해질 거고요. 그래서 R이 얘보다 작으면 빛조차도 탈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지름을 우리는 슈바르트 실츠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건의 지평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사건의 지평선. 제가 이 노래 뜨기 전부터 많이 들었었는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